다음 처방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처방은 도액승기탕입니다. 도액승기탕은 이제 도잉, 계피, 대왕, 감초, 망초로 이루어진 약인데요. 보통 이제 일본에서는 비교적 체력이 있고 상기됐을 때 월경무순이나 불안증, 요통, 고혈압 수반할 때 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도액승기탕은 이제 도인승기탕이라고 하죠. 방역표현 도인승기탕이라고 되어 있고요. 혈결방광, 소복극결, 변흑, 서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변흑이면 멜레나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응급실 보내야 됩니다. 이거 잡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옛날에야 응급실이 없어지니까 한의사가 하려 했겠지만 근데 모든 그 멜레나에 의해서 도인승기탕을 쓰느냐? 안 낫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이런 경우는 위장관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 보내야 될 수 있는 환자거든요. 근데 이것만 증상을 가지고 환자를 접근하면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처방은 대왕이 이제 3돈이고 망초, 계피가 이제 2돈, 감초 1돈, 도인이 이렇게 있는데 처방 자체는 당기승기탕에 당기가 빠지고요. 도인이 들어가고 어혈 없애는 더 순환을 시키는 계피가 들어 있습니다. 당기승기탕은 열성 상태로는 변비나 조증을 경한 변비에 보통 쓰게 되는 약인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아시는 건 소승기탕이 가장 기초적으로 변비에 쓰는 약이죠. 그래서 대왕, 후박, 지실이 가장 기초적으로 승기탕류에서 알고 계실 약이고 대승기탕은 이제 대왕, 망초 이 처방이 들어있죠. 후박, 지실이 들어있는 약입니다. 보통 대왕, 망초에 들어있던 건 강력한 사제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도인승기탕은 강력한 사제라고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라시의 거는 이제 우리가 대왕이 3g에 망초 1g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제 3돈 이런 식으로 나가 있죠. 도인은 이제 어혈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시키는. 계피는 여기서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오령산파태도 하지만 일종의 이제 온열을 시켜서 간혹 이제 한의사분들이 임상가에서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어떤 차가 계피가 들어있으면은 또는 어떤 부자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이게 헌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후세방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대왕이 군약이지 않습니까? 센 약들이 대왕망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너무 세고 약간 오령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령산에 계피가 들어있는데 온열성에서 혈액순환 즉 체액에 정체된 걸 오령산을 회복시켜서 온열을 시켜서 좀 순환을 더 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도인승기탕도 그런 의미입니다. 약성이 강력하게 넣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인승기탕은 기본적으로 변비나 변비로 인한 여드름, 주되게는 여드름에 씁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이게 대왕의 군약이니까 어떤 분의 여드름에 쓰는지는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건실도가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열도 많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몸이 실하다고 표현하는 게 그런 거고, 또 어혈성 변비에 쓴다라는 뜻이 이제 그런 뜻이 되고요. 크라시아 변비약에서 이제 변비에 주로 쓸 수 있는 약이고, 주로 이 처방의 증례를 통합방장에서 주로 여드름 환자들한테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소화기의 적체에서 온 이제 여드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혼탁한 혈액을 이용해서 그게 장루수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여드름에 주로 많이 씁니다. 병인은 뭐냐면 너무 이제 아랫배가 하복부가 열이 갈 수밖에 없는 어떤 병이 오거나 장애에 부족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와서 이걸 쓸 사람은 당연히 체열이 높아야죠, 그죠? 체열이 중 또는 중 이상, 체격이 중 또는 중 이상, 건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체력이 좋아야 되죠. 거꾸로 하면은 몸이 찬 사람의 변비를 쓰면은 더 부작용이 나고 아주 몸이 깔아앉고 힘들어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병리 상태는 하복에 약간의 어혈이 있거나 자연히 결핍이 있으면서 대장에 대변이 적치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변비에 기초적으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약간 세게 실증 변비죠. 아주 만성 변비보다는 아주 실증으로 열이 많아서 오는. 아마 이런 분들의 변비는 변비가 잘 안 오고 한 번에 오면은 되게 머리도 아프고 열이 많고 겉으로 울긋불긋하고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생리가 불순인데 실증으로 보이는 분들, 생리 잘 안 나오거나 생리 불순인 경우, 또는 그런 사람들이 얼굴에 막 뭐가 나 있는 분도 있어요. 네, 여드름이죠, 그런 거. 그래서 그리고 변을 못 보면은 결국 뇌압이 상승되면서 가슴 답답하면서 미칠 것 같다고 표현하죠. 그런 분들이 변을 안 보면 열이 막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심하면 미친다고 표현하는 광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도행승기탕은 그럴 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 활용 증례를 보면 이런 경패나 자응 근종에도 쓴 케이스가 있고 정신병에도 쓴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 42세 이제 일본 분인데 상습적인 변비가 있어서 배변이 곤란한데 우리가 항상 맹장 부위가 살살 아프다고 하는 항문이 좀 좁다라는 검사 결과를 받은 분이고 그 부위에 변폐가 있다고 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여러 변비약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지금 설명드린 변비약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약간 양행 경향을 좀 갖고 있고 맹장 부위가 유독 아프고 대변 적체가 좀 심하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서 강력한 항기제인 승기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승기처럼 망초도 있으면서 망초만 쓰기에는 약간 이게 좀 약간 만성화돼 있고 해서 약간 윤장적인 도인이 포함된 도인승기탕에 접어보고 그 하복통이 있는 변비로 인한 하복통이죠. 사실은 그걸 쓰는 도인승기탕을 처방을 줬더니 변을 일단 잘 보고 통증도 해결됐다라고 했던 그런 케이스고 또 중요한 건 또 살도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도인승기탕은 우리가 대변이 적치된 변비에 쓰는 처방입니다. 거기에 어혈이 결합됐다라는 또는 꼭 어혈이 없어도 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증상 요점은 변비나 생리가 불순한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여드름이 보이거나 이런 이제 환자들 좀 그러면 약간 보면은 체열의 중이상이고 체격이 또 중이상이고 체력도 중이상이 전체적으로 건실한 분이고 몸이 찬분한테는 안 맞는다고 말씀드리고요. 하복부 체열이 증가하고 또 장액이 부족해서 이런 경우에 이런 원인으로 경리 상태 결국은 하복에 약간의 어혈이 있거나 자연결핍이 있으면서 대변에 적체가 있을 때 요일한 여러 가지 변비나 생리불순, 여드름에 또 복통에 쓸 수 있는 처방이 도액승기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